2024년 11월 25일 오전 생각의 끄적임을 공유합니다. 경제증시 이슈에 대한 공유와 해석에 있어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첨부됩니다. 맞고 틀리고 보단 다양한 해석으로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3.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목요일에 이어 바이오 틈의 공습 2차전이 벌어진 날입니다. 바이오 섹터 전체의 차익 실현 문제이기도 하지만 금요일 시장을 교란시킨 주인공은 페트론과 알테오젠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등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공유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공유 전에 끄적인 글 중에 최근 한국 증시에서 주도주로 분류된 몇 종목은 큰 수익 난 진성주주나 큰손들이 많아 양도세 기준 50억을 넘는 분이 많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세금 등 여러 이유로 수익이 많이 나 차익 실현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4. 비만치료 바이오텍인 펩트론은 올해만 비만치료제, 기술 이전 이슈로 2만원에서 최근 13만원까지 급등한 회사입니다. 더욱이 주주들 대상의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주가가 쉬지 않고 올라온 수급이 강했던 종목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목요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R을 진행했습니다. IR 다음날인 22일 금요일장 시작과 동시에 마이너스 9% 개파락으로 출발. 장중 줄줄 흐르더니 오후 2시엔 정확하게 하한가에 들어갑니다. 다만 하한가 잔량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빠르게 풀리면서 장마감은 마이너스 25%로 78,900원에 마감합니다. 장마감 후 매도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그중 사모펀드의 물량이 다수였습니다. 페트론의 개파락은 전날 알테오젠에 이어 바이오 투심을 무너뜨리며 바이오 시장 전체에 강한 조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더욱이 전날 마이너스 20% 급락하여 27만 9천까지 터치하고 끌어올린 알테오젠이 9시 44분 올라온 미국의 머크 제약사가 알테오젠의 경쟁사인 할로자임에 특허 무효 소송을 냈다는 기사가 뜨면서 페트론 따라 마이너스 18%까지 급락하면서 바이오 전체 투심과 수급을 동시다발적으로 깨버리는 바이오 폭탄이 된 하루였습니다. 벌어진 사태 원인과 사견을 잘 버무려 보겠습니다. 6. 알테오젠을 먼저 보자면 해당 기사는 알테오젠에 전혀 영향을 주는 이슈가 아닙니다. 머크사가 경쟁사인 할로자임에 특허 무효 소송을 건 겁니다. 소송을 굳이 건 이유는 머크사는 제품을 빨리 출시하고 싶고 SC 제형에 대한 거의 독점 형태로 시장을 잠식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머크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키트루다의 SC 제형을 시장에 내놓기 전입니다. SC 제형이란 피하 주사로 기존 혈관에 놓던 것을 피부에 주사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성이나 시간 절약이나 안정성에서 좋습니다. 피하 지방에서 약물이 잘 전달되는 기술이 어려우건데 그걸 알테오젠이 해낸 겁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SC 제형 기술은 알테오젠과 할로자임 두 개 회사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터지게 특허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7. 알테오젠 IR에서 몇 년에 걸친 기간 동안 특허권과 관련하여는 머크사나 알테오젠 모두 충분히 확인한 사항이라 문제가 없으며 만약 최악의 경우 할로자임이 로열티를 달라고 하더라도 그건 머크사가 주는 거지 알테오젠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가능성도 현재는 0.1%도 안 된다는 강한 확신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오전에 기사를 낸 기자가 장마감 후 6시가 넘어서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 특허침해 소지 전혀 없다라는 기사를 다시 낸 겁니다. 이래서 기레기 하나 봅니다. 급락 대비하여 외국인과 기관이 탈 수급은 생각보다 확인이 안 됩니다. 알테오젠은 10만원을 돌파한 시점부터 45만원까지 추세가 무너진 적 없이 올라왔습니다. 8. 급격한 변동성이 가능해진 이유는 알테오젠이 시총이 커지면서 11월부터 옵션 거래가 가능해져서 해외이브와 기관들의 풋옵션 플레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번 변동성은 단순히 현물 거래로 나오긴 어려운 패턴이었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를 한번 꺼기는 거래량은 실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거치고 갈 것으로 봅니다. 많은 투자자가 추종하고 주목하는 회사이다 보니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마다 손절 라인이 있을 것이고 이제는 옥견 거래로 해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대치와 함께 최근 40만원대의 위치는 두려움도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인 조정 시에 분명 각자의 사정이나 예정된 프로세스에 의한 투매 물량은 필연적으로 나왔을 것이고 알고리즘은 투매에 투매를 더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알테오젠은 현재까지 수많은 부정적 루머가 맞은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갈놈은 간다입니다. 9. 페트론이 하한가는 예정된 이슈였다가 제답입니다. 물론 하한가까진 좀 심하다입니다. 페트론도 21일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IR을 진행한 다음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최근 바이오 페닉셀 기간에도 나름 10만원을 잘 지켜주며 지지해줬던 주가였는데 금요일 외인 18만주 기기관 중 사모펀드가 34만주 투매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IR을 통해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은데 실제 이전은 내년 정도에 가시화될 거고 비밀 유지 계약으로 인해 자세한 답은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메이저들은 우선 매도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도 장중 급락 이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10. 사견으로 예정된 거라 한 이유는 페트론은 8월 16일 장마감 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무려 1200억을 공시했습니다. 공시 후 6만원 내외인 주가는 다음날 바로 마이너스 15% 넘게 급락 후 4만 1천원대까지 빠졌습니다. 1200억 중 650억은 신공장 건설, 550억은 운영자금 활용을 위하여 사용 예정이고 주당 45,450원의 발행 예정이었습니다. 보통 주주 배정은 주가 급락으로 이어집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유상증자 물량이 입고되어 풀려 해소되기 전엔 오르지 못하는데 페트론은 기술 이전과 기대치가 컸는지 8월 16일 10월 7일간의 5만원 내외 조정 구간을 거치더니 권리락이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상승 랠리를 타며 13만원까지 내지른 겁니다. 유증 참여를 하더라도 고한 거죠.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45,450원보다 주가는 이미 2배 이상 올라간 상황에서 청약받은 분들은 주식 입고되면 23배 정도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해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상증자는 완판이 되었고 새로 발행될 264만주 45,450원 물량이
12월 4일 계좌로 입고되어 매매 가능 상태가 됩니다. 현재 2065만 주의 총 13%에 해당하는 추가 물량 264만 주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보니 기보유한 기관이나 외국인은 추가 상장 후 매도 물량이 나오기 전에 차익 실현을 일부 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10일 더욱이 당장 남은 한 달 이내가 아닌 내년에 기술 이전 이벤트가 나올 수 있다니 차익 실현 후 유증 물량 받은 걸 또 끌고 가면 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수급을 보면 외인은 들락거렸지만 기관은 10만원 이하까진 매수 우위에서 10만원 이에서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해제될 물량 대비하여 우선 차익 실현을 하다 보니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모습이 나오 금요일 펩트론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펩트론 역시 알테오젠과 같이 조정을 좀 거친 후 다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6월 8,000원에서 16개월 만에 13만원까지 16배고 공행진했던 펩트론이라 차익 실현 욕구가 컸을 겁니다. 1만원 이하만 해도 회사가 유보율도 낮고 자금이 없으니 다들 부정적인 소문만 퍼뜨렸는데 이 역시 갈로문 간다입니다. 우선 풀릴 물량 소화는 하고 보자겠죠. 페트론이나 알테오젠 모두 위기가 기회가 된 회사입니다. 12. 지난 금요일 시간 외거래 동안 두 가지 섹터가 주목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장 초반에 반짝 시세가 나올 겁니다. 중국 무비자 입국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다는 소식에 여행사 관련주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토큰증권 STO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속보에 STO 관련주들이 시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강한 뉴스가 이어지지 않으면 우선캡 상승 후 빠질 가능성이 현재는 큽니다. 앞전 매물 소화를 하려면 돈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주 28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와 김재섭 의원실이 주최하는 STO 포럼 간담회에 참석해 토큰증권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을 전망이니 그때까진 우선 이슈로 보되 STO는 때마침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로 좋으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을 듯합니다. 13. 때마침 가상자산 시장의 구원자가 된 트럼프가 친가상화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가 꾸린 암호화폐 자문위원회가 비트코인 준비금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금액도 무려 100조입니다. 아직은 국가 예산으로 추가 매입 이런 건 아니고 기존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BTC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범죄자금 몰수로 비트코인을 20조가량 보유 중입니다. 14. 해외 증시는 결국은 주요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마감한 지난주입니다. 빅테크 기술주들은 주가 유지는 했지만 추가 강세는 잠잠해졌고 그동안 소외받던 소비재, 금융주 등 다른 섹터로의 자금 흐름이 슬슬 나오는 구간입니다. 전날 급락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일부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양자 컴퓨팅 섹터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5. 현재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유상증자를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하는 코인에 미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난주 급락이 나온 이유는 헤지펀드 시트론의 공매도 포지션이 공개되면서 빠진 겁니다. 시트론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대표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성견지명 있는 투자를 한 부분은 존경하나 회사가 코인을 많이 보유한 자산과 회사의 본업인 소프트웨어와는 분리되어야 하고 본업이 코인 자산에 가려 과대평가되어 회사가 평가받다는 이유로 공매도 포지션을 잡은 겁니다. 회사는 이번에도 10조 유상증자를 받아 비트코인을 전액 매수하겠다고 밝혔는데 헤지펀드가 이길지 반대로 관계 마이크로 스트래지가 헤지펀드를 파산에 이르게 할지 큰 손들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16. 엔비디아는 게이밍 매출이 주요 매출원이었으나 이제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클라우딩 컴퓨터, 빅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 혁신 등으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과 다양한 매출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0년 코로나 시작 시점엔 불과 5불, 코로나 종결과 금리 인상을 시작한 시점인 2022년 9월 10월엔 불과 13불에서 현재 140불이 된 회사입니다. 더욱이 2016년까진 겨우 1불이야 2017년, 2019년에야 비트코인 첫붐 일으키며 그래픽카드와 게이밍 이슈로 1불에서 5불을 크게 등락한 정도가 다인 회사입니다. 이런 고만한 회사가 시총 5천조에 들어간 시간은 불과 4년입니다. 그중 이런 퀀텀 기회는 딱 1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재미난 이야기는 LG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끼쟁이를 키워드로 첨부합니다. LG전자의 때가 묻은 로봇회사 그룹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현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보유 중입니다. LG전자는 이보다 앞서 보유하고는 있지만 아직 규모가 작아 잘들 모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로보스타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스타는 2018년에 LG가 인수한 회사며 로보티즈도 비슷한 시기에 지분 취득한 회사입니다. LG항의 로봇들은 산업용 로봇도 있지만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기술력은 좋습니다. 더 디테일한 건 각자 취향에 맞게 원하는 곳을 보시면 되고 이 두 회사는 속칭끼들이 있습니다. 가끔 올릴 땐 시원하게 오르고 빼며 끼 발산이 어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다시금 그동안 봉인되었던 끼를 발산하려는 예비 동작을 슬슬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로봇 회사 중 돈을 버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있긴 하지만 로봇만 가지고 돈 버는 회사는 현재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 얘긴 뭘까요? 지금 매출을 가지고 회사를 보려하지 마시고 산업이나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회사가 왜 재미난 이야기인지는 다음에 리뷰를 하는 날이 올 때 말씀드릴 겁니다. LG전자양의 로봇 회사도 있긴 있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미난 이야기나 종목을 자주 언급드리기로 한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미 위에 바이오, 로봇을 시작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본업보다는 정치 테마주로 더 주목을 받는 회사를 공유합니다. 이름이 매우 이쁜 회사입니다. 주인공은 노을입니다. 노을은 엠베디드 AI 기술과 차체 보유, 원천 기술인 NGSI 기술을 기반으로 혈액과 조직 세포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검사 플랫폼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은 마이랩으로 하나의 디바이스로 말라리아, 열질환, 혈액 분석, 암 진단 등 총 3개 분야에서 8종류의 질병 진단이 가능한 진단 플랫폼입니다. 노을은 최근 본업보단 현재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인 한동훈 인맥주로 일반 대중들에겐 더 많이 알려진 종목입니다. 노을의 이선지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와
콜롬비아대 로스쿨 출신으로 한동훈 대표와 동문이란 이유입니다. 이외로 정치 테마주 연계관계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시장에 먹힙니다. 아마 오늘 처음 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떠다 보니 정치 테마주까지 직접 언급하게 되었는데 제가 공유하려는 핵심은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치 테마주 편견에서 벗어나 사업 아이템만 보면 노을은 전문 인력이나 인프라 없이도 현장에서 빠르고 손쉽게 다수의 진단을 해주는 최초의 탈중화와 진단 플랫폼인 마이랩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올해는 사우디아라비아,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등과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며 해외 매출 속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을은 증시 테마 중 AI로 바이오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공유한 루닛, 뷰노의 영상 진단이 아닌 진단검사 플랫폼으로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노을은 크게 말라리아 진단시장과 혈액분석시장, 암진단시장, 그중 자궁경부암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을의 장점은 인건비 절약과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진단 가능한 탈중앙 플랫폼 보유와 정확성, 원격 의료 등 진단검사와 진단병리에 최적화된 타겟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아름다운 노을은 재무제표도 아름답습니다. 3분기 매출 13억 5천, 영익 마이너스 43억 8천, 당기순익 마이너스 42억 4천입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아마 비꼬는 건가 아니면 뭔 의도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재무제표를 본 분들은 접근도 못할 회사입니다. 하지만 그간 조단위 혹은 수천억이 된 회사들도 무수한 적자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에 퀀텀 점프가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투자의 기본 원리는 안전이 아닙니다. 기대주, 유망주 등 아이디어, 아이템, 능력, 배짱 등이 있는 사람 회사에게 베팅을 하여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고, 반대로 투자받은 쪽은 성장을 위해 본인의 지분을 투자자와 공유하며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가려는 길을 잘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도는 글이 되다 보니 디테일 공유엔 제한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어느 평범한 날의 노을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겐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의적인 의미로 제겐 아름다운 노을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아름답게 보이는지는 관심 가져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마침 오늘 오후 이시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부정적인 이슈에 노을이 반사이익을 얻을지, 덩달아 야당 내 다른 대권 후보의 테마주가 덩달아 반사이익을 얻을지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면 아직은 예열 구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2원 내외로 1,300원과 1,400원을 하루에도 수차례 들락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선 양자 컴퓨팅이 새 테마 형성 중입니다. 중국은 27년도 전고체 배터리 산업이 급속한 성장기로 가는 전환점이 될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증시의 다음 먹거리도 보이죠? 오늘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는 자사 주매 효과가 이어질 거라, 코스피는 최소 고만고만할 거로 보이고, 코스닥은 바이오 섹터의 반등이 나오는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바닥 탈출을 제대로 하는 시작인지에 달렸습니다.